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덕으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 기간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사업 안정화를 위해 현지 공장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중국 내 신규 투자는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4일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기업들이 중국에 있는 공장을 이용해 중국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생산 초점을 덜 진보된 제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현재로선 중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죠. 미 상무부는 작년 10월 7일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일정 기준 이하의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할 때에는 미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같은 달 11일 1년간 수출 통제를 한시적으로 면제받았었고요. 오는 11일 유예가 만료됩니다. 일각에서는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무기한 유예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것이 중국 사업이 정상화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양사의 향후 사업 계획을 반영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네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과연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까요? 한양대 이정환 교수가 분석했습니다. 최근 이제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외자 기업 인센티브 정책을 발표하는 등 이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중국인의 차별적인 어떠한 것들이 중국의 경제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특히나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갈등 관계가 심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외국인 투자를 높이는 것이 결국 갈등 관계를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된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를 늘려서 중국 경제 성장을 촉진한 한편 기술력도 강화해서 미국의 대중경제를 대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자가 있으면 공급망 관리에 있어서 좀 편리할 수밖에 없어서 중국이 굉장히 어떻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생산 원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외국인 투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긴 하는데 중국이 경기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외자 유치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한국 기업에 대한 러브콜이라고 이야기하죠.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중국 시장에 공장을 세우는 것들에 대해서 직접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입장이라는 평가가 많고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처럼 미국의 반도체법이 직접 걸려가지고 중국의 공장을 잘못 세웠다가는 다른 나라 시장에 직접 타격을 입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게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 말하는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사드 때 특히 고생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중국에 직접적으로 FDI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한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요청하는 반면에 그런 정치적 리스크를 한번 겪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 공장을 세우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고 이른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쪽으로 나가려는 전략들을 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관계 개선을 통해서 다 해결될 수 있느냐? 일부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미중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 그러면 이제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일단 회복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리스크 부분이 좀 더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역시 임금 같은 것들이 오르면서 생산 원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를 막는 이러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원가가 낮아야 공장을 세워서 혹은 직접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데 원가가 높은 상태에서는 직접 투자 인센티브가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정치적 리스크의 극복인데 사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 기업들이 좀 고생을 많이 했죠. 중국 시장에 퇴출당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진출하고 공장을 세우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좀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리스크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소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중국의 FDI를 늘릴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기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FDI를 늘리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북유럽 국가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히려 이제 외국 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중국 기업은 사실은 이제 동등하게 가겠다는 입장인데 외국 기업에 대한 혜택까지 주면서 모집하려고 하는 이런 양상이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는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생산 원가 상승에 대한 우려,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고려,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이제 보다 적극적인 중국의 노력이 있어야 아마 지금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FDI 차원에서 말씀이죠.